안녕하세요. 음악치료TV 아이즈와 뮤직입니다. 이번 영상은 라디오처럼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준비했는데요. 재미있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잔뜩 있으니 한번 들어보실래요? 오늘은 이화여자대학교 음악치료학과 윤주리 교수님과의 인터뷰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음악치료사이자 음악치료 전공생들을 교육하고 있는 윤주리입니다. 서대문 음악치료사 팟캐스트 청취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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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저희 진짜 오랜만에 네, 뵙는 것 같아요. 그쵸. 정말 오랜만에 몇 년 만이죠. 한 2년? 2년 좀 더 된 것 같긴 네, 네네. 17년도에 저희가 맞아요. 장애아동의 이해 수업을 들었죠. 네, 네네. 맞아요. 네,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수업 네. 들으셨어요? 만났던 거 기억은 하세요? 네네네. 제가 그 건만 담당이었거든요. 그쵸, 세팅. 네. 그쵸. 네, 아, 네, 맞아요. 네. 맞아, 항상 맞아. 그래서 앞자리에 네, 있습니다. 맞아요. 네. 저는 교수님 인상 깊게 기억에 남는 게 항상 악기를 챙겨 오셔가지고 노래도 불러주시고 뭔가 음악 치료에 대해서 틀을 딱 깼었던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불러주시고. 저는 입학하고 나서 첫 학기 때 수업을 들어가지고 음악 치료사란 이런 거구나. 그런 네,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이 확 풀어지면서 음. 강의에 집중할 수 있는 네, 그래가지고 인사 노래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도 네. 예, 중요하다고 말만 들었지 직접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네, 내담자가 이런 느낌을 받겠구나라는 배운 점을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윤주리 교수님의 이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독일 베를린 음악치료대학원 석사, 이화여자대학교 음악치료학 박사, 독일 공인음악치료사, 음악중재 전문가, 성악심리치료사, 현 이화여자대학교 음악치료학과 겸임교수, 사단법인 전국음악치료사협회 총무위원장, 발달장애인 공동체 올림합창단 음악감독과 지휘를 맡고 계십니다. 많이 바쁘시겠어요. 한 분 그러니까. 오신 거 한 분이시죠?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며 집중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궁금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교수님께서 음악치료학을 공부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제 학부에서는 작곡을 전공하고 작곡 이제 졸업할 무렵 음악 학자가 되고 싶다. 나 음악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이제 꿈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독일로 유학을 갔고 거기에서 이제 음악 역사, 뭐 음악 심리, 사회학 이렇게 이제 음악학 전반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악 심리학 수업을 듣던 중에 아마 제가 유학 가기 전에 음악 치료라는 분야가 한국에도 막 들어왔었긴 했던 것 같은데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음악 심리학 그 수업을 듣는 중에 이제 그 교수님께서 되게 여러 대상에게 뭐 음악으로 이렇게 이제 활동들을 하고 이렇게 치료를 한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때 그게 너무 감동적이었고 저게 뭘까? 저거 나 더 알아보고 싶다. 막 이런 이제 막 호기심이 막 생겼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성격이 조금 좀 조급하고 뭔가 이렇게 막 뭐가 이렇게 끌어오르면 막 이렇게 행동을 옮기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 교수님께 나 음악 치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더 알 수 있냐 이랬더니 자기는 음악 치료에 대해서 더 알려줄 수 없고 이 옆 학교를 가면 음악 치료를 전공을 할 수 있는데 거기 가서 한번 물어봐라.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연락을 해서 제가 물어봤더니 이번 주에 음악 치료 그룹이 있는데 거기 와서 한번 경험을 해보지 않겠니? 이렇게 이렇게 제안을 주셔서 제가 그날 주말에 이제 음악 치료를 받으러 갔어요. 그 이제 그룹 음악 치료였고 즉흥 연주를 중심으로 이렇게 음악 치료를 하고 여러 차례 그런 것도 이제 받아보고 또 GIM 치료도 좀 받아보면서 음악이 정말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너무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정말 제 스스로 이렇게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바로 이거다. 이거를 공부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바로 그 다음 학기에 다니던 학교 이제 그만두고 그 옆에 학교에 이제 다시 입시를 봐서 음악 치료로 이제 전공을 바꾸게 되었어요. 그게 제 음악 치료 시작이었습니다. 네. 그럼 음악학 공부하신 1년 반은 그냥 이제
좋은 경험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독일어를 공부를 했어야 되니까 그 음악학 공부를 하면서는 다 말로 하거든요. 음악을 다 말로 하고 책으로 하고 토론으로 하고 발표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독일어 공부를 굉장히 그때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또 음악 치료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교수님께서 쓰신 논문을 이제 찾아봤는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많더라고요. 혹시 청소년 대상군을 많이 중재를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처음에 인제 청소년을 만났던 건 어떤 특별히 제가 뭐 '청소년을 만나고 싶다.' 뭐 이랬던 건 아니고요. 치료사를 구하는 어떤 이제 곳이 있었고 거기가 한국에서 인제 처음으로 전국에 있는 강제퇴학의 위기에 놓인 아이들을 그 위스쿨에서 인제 심리 치료를 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에 제가 이제 음악 치료사로 일을 하게 되어서 이제 처음으로 위기 청소년 아이들을 만나기 시작했고요. 2008 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2008년만 해도 음악 치료라는 것 자체도 조금 생소할 시기였고 모르게 저렇게 비행하고 막 범죄를 저지르고 문제가 심한 아이들을 치료한다라는 개념 자체도 좀 굉장히 낯설어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아이들을 한 반에 뭐 30명, 40명 정도를 이렇게 모아 놓고 "음악 치료해 달라." 이렇게 인제 하시는 거예요, 거기 교장 선생님께서. 그래서 제가 "안 된다. 심리 치료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랬더니 "당신 전문가라면서요. 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약간 오기가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물리적인 환경이나 뭐 인력이 너무 없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반을 어떻게 나누어서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긴 했는데 제가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치료 아이들 잘하고 나서 성과가 좀 있으면 다음 학기에는 분반을 해 주십시오. 적어도 10명 이상의 아이들이 한 반에 있으면 이렇게 개별적으로 아이와 컨택하기도 되게 어렵고 이런 그룹 다이나믹이 일어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다음 학기부터는 제가 소그룹 치료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아이들이 제가 이제 뭘 준비해 가도 관심이 없고 자기네들끼리 욕하고 싸우고 심지어 이제 그날 막 의자를 집어들고 막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걸 말리고 저길 정리하다가 세션을 거의 하나도 못 하고 이제 집에 돌아오게 된 날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 아이들을 내가 정말 도울 수 있을까?' 이렇게 사실 좀 무섭잖아요. 그 아이들이 막 덩치도 정말 크고 막 사방팔방 문신이고. 근데 이제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어디까지 이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라는 저 스스로 그런 반문이 좀 들면서 좀 되게 무기력해지고 한편으로 약간 화도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이 저한테도 막 욕을 하기도 하고 내가 그래도 선생님인데 내 앞에서 막 이렇게 막 싸우고 이러니까 나도 우리 집에서는 곱게 자란 딸인데 쟤네들한테 이렇게 욕을 먹으려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공부를 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선생님은 어떤 사람일까?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치료라는 건 어떤 걸까? 제가 계속 생각을 해 보니까 제가 어떤 학위를 가졌는지, 제가 뭐 얼마나 유명한 치료사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는. 저 아이들한테는 자기를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려고 노력해 주는 사람. 자기가 이렇게 화내고 욕하지만 자기 안에 무엇이 있는지 좀 들어보려고 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을 정말 원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다 이렇게 초심으로 돌아가자. 내가 저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저 아이들이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하더라도 진심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자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 이렇게 그런 말 있잖아요. "나쁜 아이는 없다. 나쁜 부모만 있을 뿐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사실 아이들은 그 환경 안에서 배우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배워서 나온 것들인데 그게 자기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자기 스스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이 없이 '나는 문제아야. 나는 바보야. 난 해도 안 돼. 내가 뭘 잘 되겠어.' 이렇게 스스로를 굉장히 비난하는 아이들로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좀 아이들을 기다려 주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들어봐 주고 그리고 그게 사실 말로 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함께 음악으로 공감해 보고 음악 안에서 느꼈던 걸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자기 안에 무엇이 있었고
자기 안에도 사실은 되게 꿈이나 희망이나 소망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네.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자기도 달라질 수 있고, 물론 이제 변화한다는 게 되게 어렵지만 그런 어떤 계기, 전환점을 맞을 수 있었던 그런 경험들을 제가 이제 청소년들과 함께 많이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너무 나이가 들면 아이들이 나를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아이들을 끝까지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이제 많이 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소년들을 만나면서는 저도 이제 많이 성장을 했고 어른이 됐고 뭐 치료사가 되어서 이렇게 어른인 척하고 살지만 제 안에 어린 시절에 이렇게 뭐 상처를 받고 또 해결하지 못했던 이슈들이 누구나 다 있듯이 저에게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과 만나서 작업을 하면서 그런 제 안에 아직 상처가 깨끗하게 해소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상처받은 주리의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들과 작업을 하면서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음악을 만들고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을 위한 음악을 작업을 하지만 그게 동시에 내 안에 있는 어린 줄이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아직 미성숙한 채로 남아있는 줄이에게도 어떤 치유의 작업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감동적인 순간들이었고 되게 감사한 순간들이어서 아이들과 작업하는 그 순간들이 저의 어떤 부분들을 좀 성장시켜주는 그런 계기들이 되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너무나 특별하고 제가 할 수 있다면 힘이 닿는 데까지 끝까지 아이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네. 요즘에는 청소년들 뭐 랩도 많이 하고 네, 댄스도 맞아요. 많이 하고 네. 소재가 많잖아요. 네, 이제 주로 어떤 아이들이 것들을 하시나요? 뭐 랩도 하고 댄스도 하고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이제 공격적이고 뭔가 이제 좀 그런 비행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 음악도 되게 공격적일 거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도 네네, 있잖아요. 선입견이 좀 네. 있죠. 그런데 사실 아이들 만나보면 음악이 되게 슬퍼요. 아, 그 아이들 말로는 슬프다. 처발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처절한 발라드. 아, 처발. 나도 영화 하나 처발 처절한 발라드.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자기 안에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고 되게 울고 싶었고 뭔가 말하고 싶었던 것들을 되게 음악 안에서 담아내려는 그런 욕구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또 요즘 아이들은 또 음악도 많이 듣고 노래도 정말 잘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아이들하고 곡을 만드는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 중간중간 뭐 정말 랩을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기도 하고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정말 처절한 발라드 형식, 정말 뭐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정말 그 남성미를 아주 뿜뿜 내뿜을 수 있는 그런 장르의 곡들을 만드는 것을 좀 선호하고, 그럴 때 자기가 좀 더 잘하고 싶다. 내가 이 음악을 정말 더 멋진 음악으로 만들고 싶다 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어떤 능력들을 조금 더 이렇게 많이 거기에 담아내는 경험들을 이제 하죠. 네, 그래서 랩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사실 치료사로서는 따라가기가 버거울 때도 많아요. 이제 랩을 제가 연습을 해가지고 가면 요즘은 사실 랩이 어렵잖아요. 네, 어려워요. 라임을 맞추는 네네. 것도 어렵고 약간 이런 이제 그런 운율 같은 것도 네, 옛날에 네. 저희는 이렇게 거의 뭐 사박자 계통으로 짠짠짠짠 이렇게 춤의 갔던 비트 자체가 네. 달라요. 우리 그게 완전 32 다르니까 네. 어떻게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제 제가 막 이렇게 하면 애들이 이렇게 짠한 표정으로 저를 보면서 선생님 그냥 제가 할게요. 뭐 이렇게 참 노력하시네요. 뭐 이렇게. 근데 그게 참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요즘 음악성은 우리가 좀 따라가기가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것들을 표현하기 쉽게 해준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아이들이 만드는 음악들이 다 비슷한 것 같지만 또 다 다르고 네. 그 다 다름이 그 아이의 모습이 다 나타나니까 저는 그게 이제 뭐 박자가 좀 틀려도 음정이 좀 틀려도 중간중간 욕도 쓰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더라도 너무너무 소중하고 예쁜 것 같아요. 그 네. 음악들이. 네. 음악을 통해 어떤 그 해소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청소년들. 혹시 기억에 남는 내담자나 혹은 세션 하면서 가장 보람되었던 적은 혹시 있으실까요? 저 사실 너무 많아가지고 부럽다. 다 열거하기가 좀 열렬이다. 어려운데 아직까지도 정말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그런 청소년 내담자가 한 명 있어요. 2013년도에 만났던 내담자인데 이제 범죄에 연루돼서 저한테 이제 왔던 내담자예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첫 회기, 두 번째 회기 정도는 서로 좀 민망해하고 좀 이렇게 눈도 못 마주치고 네. 하긴 하지만 그 시간이 좀 뭐 3, 4회기 지나면 또 편해지고 이렇게 라포가 형성이 되는데 정말 이 청소년은 한 6회기까지 얼굴 거의 못 보고 고개를 숙이고 있어 제가 거의 정수리만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뭐 물어봐도 몰라요. 싫어요. 됐어요. 그럼 선생님이 하세요. 뭐 언제 끝나요? 뭐 거의 이 정도 그래도 답은 해줬네요. 막 정말 막 그렇게까지 힘들었던 세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회기를 거의 그렇게 이제 지내고 너무 그 다음 세션 준비를 하는 게 이제 힘들어서 어떻게 그 다음 세션은 뭘 해도 얘가 다 거절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노래를 만들었어요. 네. 미안해라는 노래인데 사실 이게 얘한테 어떻게 내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이제 가사는 조금 제가 은유적으로 돌려서 표현을 하긴 했지만 제 마음은 내가 그래도 어른이고 나는 치료사인데 너의 마음은 내가 진짜 모르겠다.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난 진짜 모르겠다. 네가 말을 해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제 노래를 만들어서 이제 사실 불렀어요. 근데 오늘은 선생님이 너를 위해서 노래를 하나 먼저 부를 거야. 맨날 이제 우리 같이 불러볼까? 막 이렇게 하다가 노래를 딱 불렀는데 정말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친구가. 왜요? 지금 뭐 나보고 미안해 하라는 거냐고. 지금 뭐 나보고 사과하라는 거냐고. 나 정말 하기 싫다. 막 욕 막 하면서 나보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막 이렇게 해서 아니야. 그래 사실은 정말 막 더더더더 사실은 내가 이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한테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노래를 만들었고 네가 나한테 사과해야 되는 문제도 없고 네가 어떤 일로 여기에 왔는지 내가 구체적인 그런 사연은 잘 모르지만 음악 치료에서는 그냥 너의 마음과 뭐 이런 것들을 함께 얘기해보고 음악으로 만나보는 거지 내가 너한테 반성하라거나 사과하라거나 하지 않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조금 마음이 풀리면서 자기가 왜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서 기소유예가 됐는지 너무너무 억울하고 막 자기가 너무 화가 나고 뭐 경찰, 검찰 가면서 이렇게 조사받고 자기가 굉장히 나쁜 사람 취급을 무서웠을 것 같아요. 받으면서 이렇게 겪었던 어려움들을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가까워지고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뭐 이렇게 다 소개하고 연주도 잘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까지 저희가 종결 때까지 함께 음악을 나누면서 정말 좋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정말 그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그 칼 로저스가 말한 뭐 내담자에게 정말 진정성 있게 다가가야 된다. 뭐 공감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걸 정말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진정성 있게 다가간다는 것, 네. 정말 공감한다는 게 어떤 걸까? 그때 제가 정말 확실하게, 그러니까 뭐 지금도 다 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아, 나는 정말 돕고 싶고, 나는 뭔가를 하고 싶은데, 내가 치료사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근데 너와 함께 하고 싶고, 뭔가 의미 있는 작업들을 하고 싶은 것만은 내 진심이야라는 것들을 제가 좀 이렇게 전달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내담자한테는 그래도 좀 그 진심이 좀 느껴지고 그 진심이라는 것은 사실 말로 다 하지 않아도 뭐 눈빛이나 표정이나 말투나 또는 음악 안에서도 다 느껴지는 부분들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 진정성 있게 내가 내담자에게 다가간다는 거. 그걸 그때 좀 깊이 좀 깨달았던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상황에 따라 본인이 노래 해석하는 것도 다른 것 같아요. 그쵸, 그냥 네. 나는 진짜 이 시간이 네. 좋게 됐으면 해서 미안해라는 건데 본인은 나한테 지금 그런 미안해. 말을 너무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다. 네가 반성하고 네가 사과하고 너 이렇게 반성하지 음. 않으면 넌 처벌을 더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더 근데 이제 공격으로 받아지는 예, 거죠. 근데 아이가 좀 상황이 좀 딱하긴 하더라고요. 되게 이제 어쩔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이 좀 있었고,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활동하고 계시는 발달장애인 올림 합창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네. 이 활동은 어떻게 하시게 되었고 어떤 활동을 구체적으로 하시는지. 제가 이제 사실 저는 이제 뭐 합창에 대해서 잘 모르고 뭐 합창 단원으로 뭐 일했던 그런 경험도 많지는 않은데 이 이제 지적장애 인도가 자폐장애인들이 아동기에는 사실 치료나 교육이 굉장히 많아요. 지원도 되게 많고 스케줄이 되게 빽빽빽하게
과하게 이제 이렇게 훈련을 받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부모님도 아, 이제 더 이상 뭔가 발전이 없구나. 뭐 이렇게 힘들게 치료실을 왔다 갔다 해야 되나 해서 약간 포기하시는 부분도 생기기도 하고 또 아동만큼 나라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시점이 오거든요. 청소년 시기 이후부터 또 성인이 되어서 공교육이나 어떤 복지관 이렇게 프로그램을 다 참여하지 못하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네. 이제 지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들도 있어서 네.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너무 안타깝고 어린 시절에 정말 많이 훈련 받고 했던 것들이 오히려 좀 기능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해서 아, 뭘 하면 좋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다 같이 내가 혼자 뭔가를 해야 되는데 개별 세션을 뭐 여러 번을 할 수도 없고 다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 이제 합창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저희 합창단은 언어 의사소통이 이제 어느 정도 되거나 하는 이제 단원은 한두 명밖에 없어요. 거의 다 이제 굉장히 이렇게 기능이 낮은 그리고 이제 문제 행동이나 어떤 정서 표현들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단원들 한 20여 명이 모여서 저희가 이제 합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합창을 되겠냐? 노래를 하겠냐? 정말 그랬어요. 근데 저는 뭐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좋아하고 이 시간을 너무 기다리고 말은 못하는데 노래 언제 가요? 뭐 이런 말을 한다던가 합창에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2시간이 되게 긴 시간이잖아요. 네, 네. 안 쉬고 해도 막 너무너무 즐겁게 많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집에 가면 그 노래를 일주일 내내 부르고 네, 네. 오고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정말 우리 아이들과 끝까지 합창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그 감사하게도 저희가 3개월 정도 이렇게 매주 모여서 연습을 하다가 그때 자페인이 미술 전시회를 하는 네. 그런 전시회에 저희가 초청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3곡 정도를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서 연주를 했는데 차를 타고 가는 것부터가 이제 막 험난한 여정이죠. 그 사고가 안에서 나면 안 이제 되니까 또. 그 안에서 이제 험난한 여정이죠. 자폐 아이들이니까 이제 엄마 아빠 떠나서 뭐 이렇게 오랜 시간 차를 타는 것도 어렵고 뭐 이렇게 옷을 딱 맞춰 입는 것도 어렵고 네. 그래서 연주를 하다가 들어눕는 아이도 있었고 네, 네. 정말 다른 소리를 계속 내는 아이도 있긴 했어요. 네. 근데 그냥 그것 자체가 저희는 그냥 이 아이들의 모습이고 발전해가는 모습 중에 일부이기 때문에 전혀 그게 문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1년에 2번 이제 정기 공연을 하고 있고요. 또 누군가 이렇게 원하셔서 저희를 초대해 주시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또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단원들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곡은 100% 제가 이제 창작한 곡으로 연주를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그래도 이 아이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담을 수 있는 곡들, 일상의 어떤 그런 생활들을 담을 수 있는 가사들, 그리고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발달장애인들과 또 가족들에게 어떤 위로나 격려를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을 담아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사회에서 좀 소외된 장애인분들이 우리도 모여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네. 자신감, 성취감. 그래서 저희가 이 처음으로 이제 이 녹음실을 빌려서 녹음을 하는 날에 저는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막 너무 아이들도 이제 자기가 뭘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막 몇 번이나 틀리고 또 부르고 다 부르고 나서 이제 간식 먹자. 음원에 그게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 재밌겠다. 근데 스스로 그 다 표현은 못하지만 우리가 노래를 한다. 우리의 음악을 누군가 듣는다. 내가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이다. 무대에 선다라는 거를 스스로 굉장히 느끼고 또 이렇게 자신감이 이렇게 생기는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음악을 하면서 음악이 우리에게 숙제이고 우리에게 도전이고 우리를 좀 힘들게 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는 음악을 잘해야 되니까 또 음악을 치료적으로 잘 써야 되는데 그 합창단에서 제가 함께 음악을 하는 그 순간만큼은 그냥 너무 순수한 음악 그 자체로 함께 할 수 있고 그렇게 순수하게 노래를 부르는 그 단원들을 보면 정말 제가 이렇게 영혼이 맑아지는 그런 정말 그런 경험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단원들을 돕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단원들이 또 저를 치유해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동영상을 제가 짧게 감상을 해봤는데요. 그냥 딱
아름답다. 정말 노래하는 모습도 아름답고 교수님 이렇게 지휘하시잖아요. 네, 지휘하시어요. 정말 너무 막 훌륭하고 막 음정이 뭐 그런 게 네, 보이지 그런 않아요. 건 아니지만, 그런 게 네. 보이지 않고 이 순간이 정말 아름다운 순간을 담았다라는 음. 느낌이 많이 그래서 들어요. 어떤 한 부모님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20년 동안 우리 아이를 누군가 와서 박수를 쳐주고 이렇게 감동한다. 너무 좋았다. 우리 아이가 저 앞에 무대에 서서 다른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내가 경험하게 될 줄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 그게 너무나 행복하다. 그래서 좀 부모님들에게도 이렇게 소망을 좀 안겨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작지만 그리고 더디지만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소소하게 느끼는 행복들이 정말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네, 초대 손님과 함께하는 저희의 고정 코너. 교수님께 힘이 되는 위로의 글귀나 노래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제가 만든 나비라는 곡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이제 위기 청소년들 처음 만났을 때 만든 곡이에요. 저의 어떤 답답하고 속상하고 좀 나아지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이 담겨 있는 곡이기도 하고 또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 아직 발견하지 못한 감춰진 날개들이 있잖아요. 네. 어떤 딱딱한 껍질과 같은 삶의 장애물들 때문에 나에게 그런 날개가 있다라는 사실조차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음악 치료 안에서 그런 날개들을 발견하고 또 알아차리고 함께 그 날갯짓들을 이렇게 공감해주고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만든 곡입니다. 오늘 이 곡을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부르면서 오늘 작별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네, 가사를 조금 읊어볼게요. 딱딱한 껍질 속에서 조용히 기다리면서 무슨 생각할까? 누굴 생각할까? 잠을 잘까? 꿈꾸고 있을까? 나비라는 걸, 나비라는 걸, 나비라는 걸 넌 알고 있을까? 마음이 촉촉해지죠? 네, 저희 한번 같이 불러볼게요. 딱딱한 껍질 속에서 조용히 기다리면서 무슨 생각할까 누굴 생각할까 잠을 잘까 꿈꾸고 있을까 나비라는 걸 나비라는 걸 나비라는 걸 넌 알고 있을까 자, 오늘은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의 윤주리 교수님을 모시고 팟캐스트를 꾸며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음악 치료를 알아가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인사드립니다. 네, 서대문 음악치료사들 청취자 여러분, 우리 서대문 음악치료사들에게 더 큰 사랑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어느 곳에서든 음악치료사로서 필요한 역할들을 잘 해내는 서대문 음악치료사들이 되시길 저도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